오늘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승유 전 회장이 하나금융에서 완전히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의 여러 악재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일수록 투자 감소폭이 큰 반면 중견그룹들은 투자를 늘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서 결국 2010포인트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 내린 2009.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ISM 제조업 지수는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인 57.3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시장 개선으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더 커진 것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이 1,599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외국인도 62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2,30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내린 가운데 기계와 운송장비, 운수창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또 섬유, 의복과 의료정밀, 유통업 등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엔화 약세 전망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SK 하이닉스도 2.8%나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가운데는 포스코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88% 내린 508.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GS 홈쇼핑과 서울반도체, 시젠, 메디톡스 등이 2% 넘게 빠지는 등 대형주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CJ E&M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2.82% 올랐고 포스코 ICT와 SM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0원 오른 1061.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의 엔저 추가 양적 완화 현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약세가 우리 한국 증시에 연말에 복병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엔저가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날 기관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주만 1,000억 원 넘게 내던졌고 외국인들도 현대차와 기아차 주식을 각각 209억 원과 187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같은 쌍끌이 매도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과 만도 등 대형 자동차주의 낙폭을 키우면서 운송장비 업종 지수도 2.87%나 급락했습니다. 이날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크게 빠진 데는 엔화의 추가 약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원엔 환율은 1027.4원으로 2008년 9월 3일 이후 처음으로 102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엔저의 발목 잡혔던 상반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가 국내 증시 악재임은 분명하지만 상반기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판매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에는 뱅가드 이슈 같은 대형 추가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 상반기의 뱅가드 이슈 같은 대형 추가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엔저에 따른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저 이슈가 시장 전체보다는 엔 환율에 민감한 자동차와 철강 등을 중심으로 타격 강도가 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엔저 영향력이 적은 작은 전기차주나 전기전자주나 화학과 금융주 등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김병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정도가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엔저가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다른 국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재개의 신호로서 한국 증시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텔레콤이 KT, 그리고 LG U+ 경쟁사의 배당금 및 광대역 LTE 서비스 불확실성에 따른 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것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네. 3일 유가 증권 시장에서 SK텔레콤은
0.65% 하락한 22만 8,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중 SK텔레콤의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지만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5% 넘게 주가가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텔레콤은 추가적인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들이 배당금 정책과 강대역 LTE 서비스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준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이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가능성과 방통위 제재라는 긍정과 부정이 시장에 혼재하고 있지만 통신업종 투자는 안정형 성장주인 SK텔레콤 중심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KT 같은 경우 주당 배당금 2,000원 유지 정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기적으로 배당 관련 불확실성 이슈가 발생했다면서 KT 본사 실적을 볼 때 최대한 주주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의 100%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가정하에 올해 주당 배당금은 1,000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G U+에 대해서도 강대역 LTE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신규 주파수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폭적인 가입자 승증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어 불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포 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해집니다.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한 경우에도 통장 보관자나 유통자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아 악성 행위 여부를 판별한 뒤 이동통신사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파밍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 탐지 후 차단하는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왕 회장으로 불려온 김승유 전 회장이 하나금융에서 완전히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오늘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며 고문직 조기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년 계약으로 고문직을 맡았으나 최근 고액의 고문료 논란 등을 고려해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논란에 대해 곤혹스러워했다며 고문 사무실도 완전히 폐쇄하고 집기도 김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등학교로 옮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원화 평가 절상, 엔화 약세 지속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6.4% 증가한 5,980억 달러, 수입은 9.1% 늘어난 5,650억 달러로 3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상봉 무역국제무역연구원장은 내년 엔화와 주요 신흥국 통화 대비 원화 절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함께 수출 기업의 기술, 품질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수출은 2.6% 증가한 5,620억 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5,180억 달러로 4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 그룹일수록 투자 감소폭이 큰 반면에 30대 그룹 밖의 중견 그룹들은 투자를 늘려 대조를 이뤘습니다. 기업 경영성과평가업체인 CEO스코어가 국내 2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투자 실적이 94조 5,75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줄었습니다. 특히 30대 그룹에 속한 155개사의 투자액은 5.1%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141개 중견기업의 투자액은 작년 동기 대비 11.5% 늘었습니다.
수익 악화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부실 우려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실 위험이 높은 한계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실 확산을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부실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의 부실 정도는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다가 최근 부실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로컬 기업들을 직수출 업체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로컬 기업이란 해외 직접 수출을 하지 못하고 이 대기업 납품 등을 통해서 간접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수출 시장이 환율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가 추진하는 로컬 기업의 수출 기업화 정책,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부가 내년부터 로컬 수출 기업 3만여 곳을 단계적으로 직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로컬 수출 기업이란 해외에 직수출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물품을 납품하는 식으로 간접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수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로컬 수출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을 직수출 시장으로 유도할 경우 정체에 빠져있는 국내 중소업체들의 수출 규모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구조는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자주 거론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 로컬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직수출을 장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로컬 수출 기업들은 총 5만 5천 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 직수출을 병행 중인 기업은 2만 2천 개사에 그치고 나머지 3만 3천 개사는 국내 수출 물품 공급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런 로컬 수출 기업들이 직수출을 물론 하고 싶더라도 마케팅 인력이라든가 자금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로컬 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 무역 상사와 로컬 수출 기업들을 매칭시켜 로컬 수출 기업들을 차츰 직수출 기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전문 무역 상사란 특정 업종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 전문 상사를 말하는데요. 지난 5월 정부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정부가 전문 무역 상사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각종 수출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전문 무역 상사들에 의해서 많은 로컬 수출 기업들이 직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될 경우 협동조합 전문 무역 상사나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 무역 상사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우리 중소 수출 프로젝트의 중심은 이 전문 무역 상사, 그리고 로컬 수출 기업들이 이 서로 얼마나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놓여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로컬 기업들이 전문 무역 상사를 활용해서 얼마나 직수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가 내년 수출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직수출 경험이 없는 국내 로컬 수출 기업 중 80% 이상이 직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화 단계에서 무역 인력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해외 바이어와 다리를 놓고 무역 금융을 확보하는 것이 전문 무역 상사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문 무역 상사에 무역보험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부여할 경우 로컬 기업들의 수출 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컬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은 해외 업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수출 기업으로 전환에 성공할 경우 수출 규모를 늘리는 데 상당한 힘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중소수출업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정책 꼭 성공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장기 고객이 신차를 재구매할 때 가격을 최대 3%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멤버십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멤버십 서비스인 블루 멤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 적립 비율을 1회 0.7%에서 6회 이상 구매 시 3%까지 늘립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를 6번 산 적이 있는 고객이 신형 제네시스를 추가로 살 경우 최대 157만여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과거의 현대차를 구매한 이력을 포함해 적용한다며 앞으로 현대차를 사는 고객은 즉시 포인트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태국과 일본에서도 LTE 로밍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KT는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스위스, 스리랑카, 타지키스탄에서 이미 LTE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TE 로밍 대상 국가는 6개국에서 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KT는 세계 225개국에서 음성 로밍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일정액을 내고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을 115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G2가 미국에서 연이어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미국의 대표적 규격 인증 기관인 ULE로부터 친환경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아 G2의 에코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코 로고는 휴대전화 분야 친환경 기준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증입니다. LG전자는 비영리 기후 대책 기구인 카본 펀드로부터도 카본 프리 라벨을 받았습니다. 제조에서 선적, 사용, 폐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검증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반영됐다는 증거입니다. 박종서 LG전자 MC 사업본부장은 친환경 인증까지 더해져 G2의 세계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축구 마케팅 캠페인인 갤럭시 11의 8번째 선수로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인 이청용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이 선수는 앞서 갤럭시 11으로 뽑힌 리오넬 메시, 마리오 괴체, 오스카르, 라다멜 팔카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갤럭시 11은 베켄바워 감독이 선발한 가상의 축구 대표팀이 지구의 운명을 걸고 외계인과 축구 시합을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으로 뽑힌 선수들을 한 명씩 차례로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